자, 오늘은요, 질필러의 치명적인 부작용, 폐색전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무섭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학회에서 증례보고가 2건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질필러를 맞고 나서 사망을 했는데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인 경우가 정확하게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필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아시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폐색전증이란 뭐냐면요, 폐정맥으로 가는 폐혈액을 공급하는 정맥 안에 필러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폐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호흡곤란이 오고 폐 기능이 부전이 되면서 사람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필러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얼굴 필러에서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얘기가 됐죠. 필러를 했을 때 안구 쪽으로 가는 동맥을 막아서 장림이 된다든지, 또 코끝이나 이런 데는 혈관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가 딱 필러, 팔자 필러나 이런 데 막아서 딱 막으면은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괴사가 돼버리는 거죠. 썩는다는 얘기죠.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질필러의 부작용은 사실 보고된 바가 많지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사실 무시할 수는 없냐면은, 얼굴에는 혈관이 많지가 않은데 오히려 하나밖에 안 되니까 막으면은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질 쪽에는 혈관이 분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한 혈관을 막아서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혈관이 많다 보니까 필러가 혈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오히려 얼굴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림으로도 한번 제가 띄어서 보여드리겠지만, 해부학적으로 질에 있는 혈관들이, 정맥이 결국 바로 어디로 가냐면 대정맥을 통해서 폐정맥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데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폐색전증을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질필러뿐만 아니라 모든 필러 자체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다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필러 쪽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폐색전증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필러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야만 폐로 타고 올라가서 그런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가 굵은 필러를 쓴다 그러면 혈관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나 질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 자체는 굵은 혈관이 아니거든요. 얇은 혈관에 굵은 입자의 필러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증례 보고된 그런 경우들도 질 전용 콜라겐 필러, 입자가 두껍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얼굴에 쓰는 입자가 작은 히알루론 필러를 썼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다 발생을 한 겁니다. 질 전용 필러인 입자가 굵은 콜라겐 필러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런 일은 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요. 굵은 입자의 필러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캐뉼라나 바늘 자체도 굵은 거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굵은 바늘 자체가 얇은 혈관에 딱 거기 맞춰서 혈관 내에 주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히알루론 필러나 이런 건 입자도 얇기 때문에 바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얇은 걸 쓰니까 얇은 혈관에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굵은 질 전용 필러를 찌르는 바늘이 아니라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해서 쓴다 그러면 그럴 확률은 더더군다나 훨씬 더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필러를 넣는 주입자의 테크닉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혈관이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즉 넣었다가 이렇게 빼면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혈관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주 얇게 포를 뜨듯이 질 점막 자체를 들어 올려서 거의 점막 밑에 있는 그 끝이 나오는, 필러가 나오는 걸 직접 제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혈관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너무 얇게 넣으면 이게 터져버리니까, 그걸 잘 조절 못해가지고 깊숙이 넣었을 경우에, 확인을 안 하고 넣었을 경우에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필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고민이 많아지실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필러는 받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사실은 부작용이 있는 것인데, 교통사고 날 거 생각하고 비행기 사고 날 거 같으면 사실 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병원 선택에 있어서 좀 잘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질필러가 도대체 무슨 성분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에 넣는 필러를
질에 맞으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입자가 얇은 필러일수록 그만큼 폐해석술증 위험성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질 전용 콜라겐 필러, 입자가 굵은 필러를 맞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HA 필러, 입자가 얇은 필러는 재료값이 가격이 쌉니다. 어플이라든지 막 이런 데 이벤트 막 많이 해가지고 싸게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대부분 다 HA 필러, 입자가 얇은 필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하는 질 필러는 절대로 맞으시면 안 되겠고요. 필러를 한꺼번에 많이 놔주는 병원, 그런 거는 그만큼 재료값이 저렴하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병원들은 안 하시는 게 맞겠고, 또 가격을 싸게 해서 박리담회를 많이 한다, 그런 병원들도 사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만큼 입자가 얇은 필러, 저렴한 필러로 많이 해서 박리담회를 안기겠다는 그런 병원들은 무조건 먼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 시술자의 테크닉이죠. 그 질 필러를 시술하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그리고 정말 장사 속이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필러의 적당량을 권하는지. 이게 무조건 필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적당량이 있습니다. 필러란 거는 절대로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 적당량 넣고 나서 관계해보고 나서 또 반응을 보고 추가로 주입하는 거는 세밀하게 조절하면 되는데, 장사 속으로 하는 병원들, 좀 돈을 많이 벌려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병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권하죠. 환자를 그냥 빨리 꼬셔가지고 그냥 꼬신 김에 15cc 막 20cc 이렇게 권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무리를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물론 질이 얼마나 늘어났냐, 또 본인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원하냐, 타이트하게 원하냐에 따라서 넣는 용량은 달라지는 거는 맞고요. 필러 넣는 양에 따라서 좁혀진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필러라는 거는 수술만큼 강력하게 조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필러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본인도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요. 다만 경험이 많은 시술자한테 맞고 질 전용 필러를 잘 받아서 좋은 병원에서 적당히 받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아주 뭐 흔한 부작용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질 필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